안녕하세요. 쏙쏙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 200% 활용법 중에서도 오답 노트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오답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의고사 기간에 시험 당일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 전략을 세웠었는데요. 세 가지 공부 전략 중에서 오늘은 효율적인 오답 분석하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전략, 실전 감각 기르는 하루 루틴 세우기는 10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 루틴에서 오전 공부 시간에 매일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두 번째 전략, 교육과정 70분 시간 전략을 적용해 보았고요.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난 다음 오후 공부 시간에 오답 분석을 하면서 세 번째 전략, 오늘의 영상에서 설명드릴 전략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적용해 보았던 효율적인 오답 분석하기 전략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 공부 성향과 공부의 상태를 바탕으로 오답 분석을 할 때 원칙을 세웠어요. 첫 번째,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고 점심 먹기 전 1시간 동안 빠르게 내가 부족한 점을 파악한다. 두 번째, 오답을 분석한 다음에는 이 내용들을 모두 단권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해독할 것들을 취사 선택한다 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1번은 오답 분석을 할 때, 2번은 오답 분석 후에 자료를 정리할 때 세웠던 원칙인데요.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오답 분석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5가지 분석 기준을 만들었었고요. 또 오답 분석한 것을 정리할 때는 바로 암기하거나 적어두기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 대신 내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저는 5가지 오답 분석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답이 된 이유가 이 5가지 중에서 무엇인지를 잘 분석만 하면 짧은 시간 동안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많이 채울 수가 있었어요. 1번 잘못 이해는 시험지에 적힌 지문이나 문제를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2021학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시는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두 번째 예시는 동그라미 1번은 맞지만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경우입니다. 이 2가지 예시 모두 1번 잘못 이해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지문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예요. 지문에 종이 비행기를 잘 보지 못하고 사람 집단, 등수 집단으로 잘못 생각해서 오답을 적은 경우인데 분석할 때 3번, 5개념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왜 1번 잘못 이해의 이유로 틀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독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그냥 틀렸다고 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1번에 해당이 됩니다. 지문이나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오답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지에 있는 지문과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았고요.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1번의 이유가 문제나 지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2번 실수는 문제와 지문도 잘 이해를 했고 개념까지 잘 알고 있었지만 답을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왜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좀 덤벙거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험 당일에 너무 긴장을 했을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시험 난이도가 높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부족해져서 실수가 좀 빈번하게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푸는 동안 70분의 시간 전략을 적용해 보았고요. 지문이나 문제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구석구석 읽는 연습도 해보았습니다. 3번, 5개념은 내가 공부했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왜 5개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론 공부가 잘못되었기 때문인데요. 아까 보았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단순 서열이 아니라 이중 서열의 오답을 적게 된 것은 두 집단, 1대1 대응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 서열인 것을 추론하지 못해서 오답을 적게 된 것이에요. 다음에 오답을 적지 않으려면 이 5개념을 바로 잡아야겠죠? 3번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본서를 다시 펼쳐서 공부를 했고요. 또 문제나 지문을 보면서 기본서에서는 부족했던 내용들을 보충하기도 했습니다. 4번 신이론은 듣도 보도 못한 경우라고 적어보았는데요. 신이론이 뭔지에 대한 기준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한 적이 없고 모의고사에서 이 이론을 처음 만난 경우를 신이론이라고 정했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신이론은 실제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시험장에 이 이론을 가져갈지 말지를 선택해야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공부해야 할 양이 많은데 이걸 암기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신이론이 문제로 응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서에 신이론이 언급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모의고사에서 응용된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면 선택을 했었고요. 반대로 문제로 출제가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기본서나 글의 형태로 충분한 이론 설명이 되었다면 응용의 가능성이 많으므로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문제 오류의 경우에는 문제 자체에 논리적인 추론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오답 분석 기준을 가지고 아무리 분석을 해도 오답 분석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5번, 문제 오류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제가 감히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게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문제에 이런 근거가 더 주어졌으면 어떨까? 라고 문제를 좀 수정하면서 변형해 보기도 했었고요. 또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분석 기준을 알게 되었다면 답안지의 오답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5가지의 기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어떤 번호였나요? 저는 분석을 해보니 초반에는 2번, 3번도 꽤 있었는데요. 시험 직전이 될수록 2번, 3번은 줄어들고 1번이 여전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1번, 잘못 이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오답 분석을 하면 틀린 문제를 일일이 다 모아서 노트를 만들지 않아도 틀린 이유에 따라 공부 방법을 바꿔가면서 빨리빨리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틀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본서를 다시 처음부터 봤던 게 아니라 3번 5개념으로 분석된 경우에 기본서를 처음부터 보았었고요. 또 암기가 필요한 경우는 신이론 중에서도 내가 필요하다고 선택한 4번 신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또 문제와 지문을 다시 분석하는 경우에는 1번 잘못 이해의 경우였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더 문제를 꼼꼼하게 보도록 노력했어요. 이렇게 오답 분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새롭게 공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취사 선택을 했었는데요. 바로 암기를 하고 치워버리거나 시험 전까지 보기 위해서 적어두기, 이 2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암기는 그 자리에서 머리에 입력을 하고 말로 인출을 한 다음에 보지 않는 것이었고요.
만약에 인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두기를 선택을 했었는데요. 해독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저의 경우는 문제풀이 자료에 적어두었습니다. 적어둔 내용은 오답 분석 후에 밥을 먹고 2시 이후에 이론 공부를 할 때 계속 해독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모의고사 기간에 세웠던 3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방법 외에도 시험 직전에 이론 공부를 해독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었어요. 이 방법과 꿀팁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간 동안의 공부 방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세요.